똑같은 얘기야. 아까도 우리 풀었던 문제랑 똑같은 얘기야. 그냥 길이식이 주어졌을 뿐이지. 어쨌든 간에 이거 t는 2에서 고무줄 길이 변화율을 구해라. 그러면은 요거 미분한식. 근데 이거를 이제 표현할 때 얘들아 이제 식 표현하는 것만 좀 여긴 L인데 여기 아까도 근데 사실 아까는 이제 위치식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속도로 바뀌니까 내가 그 표현을 안 했는데 t로 미분을 하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t로 미분을 하잖아. 그러면 이게 약간 미적분 투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 아무튼 미분하면은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d dt 혹은 d dx 요게 바로 프라임이랑 똑같은 거랬지. 프라임이랑 똑같은데 얘는 x가 미분됐다는 거고 얘는 t가 미분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d dt가 프라임, d dx도 프라임이야. 그렇지? 근데 이거를 이제 L 프라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약간 그게 아마도 어쨌든 왜냐면 이게 뭘로 미분됐는지가 좀 약간 중요한 거라서 t로 미분이 돼야 되거든. t가 없어도 t로 미분이 돼야 되거든. 그거는 좀 약간 어려운 내용이니까 나중에. 어쨌든 그래서 이게 길이 변화율이야. 이게 즉 길이가 변하는 속도인 거야. 끝이야. 그래서 이제 저기다 2만 넣으면 돼. 미분한 다음에. 알겠지? 근데 뭐 결과는 쉬운 건데 저 미분한 다음에 이제 2 넣으면 되는 건데 변화율 문제가 이게 미적분 1이랑 미적분 2가 약간 이게 경계가 애매해가지고 이게 그래서 어쨌든 너희들은 뭐 저 d, dt 뭐 저거는 뭐 이해 가면 저렇게 쓰면 좋고 아니면 그냥 미분해서 뭐 학교 시험 볼 때 요거 이렇게 나왔을 때 길이 변화율은 미분해서 2t 플러스 2다 이렇게 써도 안 틀려. 이렇게 그냥 말로 써도 돼. 그치? 그냥 헷갈리면 그냥 말로 써. 뭘 표시하지 말고. 그래서 얘들아 거기 문제 밑에 보면 439번 있잖아. 이번에 걔는 넓이 변화율을 하는 거거든. 너희들이 한번 식 만들어 볼래? 넓이 변화율. t 내가 뭐랬어? 항상 식을 뭘로 만들어야 돼? t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넓이를. 그렇지?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어떻게 만들까? 그거를 항상 생각을 해. 그리고 이제 초반에 이런 문제 풀 때 너희들이 잘 헷갈리는 게 거기 비율로 늘어난다 있고 번진 지 6초 후 있잖아. 야, 번진 지 6초 후는 나중 일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t 값을 준 거고 너희들이 식을 만드는 거는 늘어난다. 거기까지만 보고 식을 만드는 거야. 6초 후라는 거는 아까 우리 길이 변화율 구할 때도 이걸 구한 다음에 나중에 t에다가 2를 넣었잖아. 그 t가 6이라는 얘기야. t에다 6 넣으라는 얘기야. 왜냐면 여기 초반에 하다 보면 헷갈려서 6초 후에 반지름을 막 구해버리고 막 이런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저거는 늘어난다까지 해서 내초 0.5의 비율로 늘어난다 했으니까 이 문제는 애들이 틀리는 이유가 식을 요렇게 놓고 해야 되는데 이거 6초 후에 꽂혀가지고 이거를 애초에 6초가 되게 맞춰놓고 막 한단 말이지. 그럼 6초 후에 저 실제 반지름 가지고 넓이를 구해버리는데 넓이 구하면 변화율이 안 나오지. 이렇게 늘어난다 여기서 끊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는 다 t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돼서 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은 얘 넓이식은 그래서 아까 이것도 니들이 만약에 식을 만들면 애초에 이런 고민을 안 할 거면 나처럼 저렇게 만들면 너희들이 그냥 이거는 문제에서 L이라고 줬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쓴 거고 이런 식으로 식을 만들어 놓으면은 미분해서 그냥 이렇게 썼을 때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냥 애초에 만들면 돼. 처음부터 너희들이 서술형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쓸 때는 ST 그냥 이렇게 만들어. 그래서 파이 R 제곱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넓이식이 나왔으면 이제 이거 미분하면 그 값이
넓이 변화율이다. F야. 근데 요거는 안에 거 2분에서 곱하는 것만 있지 않나. 근데 이거 자기가 정리시키고 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냥 해버렸기 때문에 안에 거 미분에서 곱한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던진 후 6초라 던진 뒤 6초라는 건 여기에다가 t에다 6을 넣으라는 얘기지. 여기다 t를 6을 넣으라는 얘기인데 이 6을 처음부터 적용시키면 안 된다고. 그럼 구할 수가 없지. 알겠지? 그런 뜻이다. 별로 안 어렵지? 근데 이제 여기서 다 부피도 이제 똑같고 이제 너희들 아마 440번부터 443번까지는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거든.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고 근데 딱 이제 438번 한 개만 딱 이해하면 돼. 그것만 이제 이해하면 그나마 이제 그 이적도 원에서는 얘가 제일 너희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미적분 2에 나와야 되는 문제긴 한데 얘가 지금 3m짜리 가로등이 있고 야 그리고 이런 거 풀 때는 꼭 단위는 맞춰놓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걸어간단 말이야 사람이 그치? 사람이 걸어갈 때 그림자 길이의 증가율은 그랬어 야 그러면은 이거 이제 다 적었겠지 너희들이 저 그림에서 세 가지 속도가 있다는 것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세 가지의 속도가 구성이 되어 있게 뭐냐면 얘가 걸어가잖아 이쪽으로 얘 걸어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는 속도가 있고 걷는 속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림자란 말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는 그림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있고 근데 마지막으로 그림자의 끝속도라는 게 있어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이제 걷는 속도가 있어 걷는 속도가 있는데 내가 그래서 요거 식을 여기를 ft라고 이 길이를 그럼 걷는 속도는 f't가 되겠지 저 사람이 걸어간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을 때 그걸 미분한 게 속도니까 걷는 속도는 저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를 내가 gt라고 보면은 두 번째로 그림자의 길이 변화율 길이 변화율은 g't가 되는 거야 그림자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냈을 때 그걸 미분한 값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요거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문제에서 또 물어보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 이거를 잘 알아야 돼 그림자의 끝의 속도 이거를 물어볼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림자 끝 속도하고 너희들 그림자 길이 변화율하고 이걸 구분해 그림자 끝 속도는 여기 그림자 끝이 있지 요게 이쪽 방향으로 가는 속도가 있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뭐냐면 사람의 걷는 속도에다가 그림자 길이 변화율이 다 더해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야 지금 요 그림상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 f't가 있고 그림자 길이가 변하는 속도 g't가 있고 그 다음에 요 그림자 끝이 이렇게 움직이는 속도인데 그림자 끝은 사람이 걸어가는 속도랑 그림자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가 합쳐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 때는 어떻게 푸냐면 항상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미적분 1하고 2하고 푸는 방식이 약간 다른데 일단 너희들 미적분 1 그래서 지금 쟤랑 똑같아 여기를 FGT로 있다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에서 근데 뭘 줬냐 사람이 80m의 속도로 걸어간다 그랬으니까 문제에서 첫 번째 f'(t) 값을 준 거야 요거를 그러니까 저 세 가지를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속도 사람이 걷는 속도를 어디다 적용시킬지 모른단 말이야 사람이 이렇게 80의 속도로 걷고 있는 거야 사람이 걸을 때 변하는 곳은 여기잖아 그러니까 요거 미분한 값이 사람의 속도인 거야 80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바로 얘 g't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두 번째로 얘 ft하고 gt의 관계식을 찾아야 되는데 관계식 찾는 건 어렵지 않지 왜냐면
요 삼각형하고 저 큰 삼각형하고 닮음이잖아. 닮음비로 식을 찾는 거야. 그래서 3대 1.8은 ft 더하기 gt 대 gt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3gt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관계식이 뭐냐? 1.8 곱하기 ft는 1.2 곱하기 gt다.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요거를 미분하는 거지. 미분하면 1.8 곱하기 f 프라임 t는 1.2 곱하기 g 프라임 t. 이렇게 되니까 여기 f 프라임 t 값이 80인 걸 알고 있잖아. 그래서 80만 넣으면 이제 g 프라임 t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고, 만약에 문제에서 그림자 끝 속도를 물어봤으면,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는 뭐라고 할 수도 있어. 어쨌든 끝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두 개 더한 거를 구하는 거 알겠지? 끝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끝이다, 알겠지? 그래서 저것만 잘 이해하면 이제 비슷한 문제가 나와도 다 똑같아. 이거야. 단순해. 그냥 관계식 찾고 미분해서 나왔을 때 요 식들이 누구의 속도를 의미하는지 알면 돼. 문제 속에서 주어진 요 속도가 누구 속도야. 근데 사실 니들이 앞으로 풀 문제 거의 앞으로 대부분 요 문제를 풀 거고, 저 이제 3하고 1.8만 바꿔가지고 그다음에 3개 중에 뭐 다른 걸 물어보고, 저 3개 중에 이제 어떤 거 물어보니까 이거는 한 너희들이 10번 이상 풀 건데, 근데 이제 이걸 약간 변형시킬 수도 있지. 그러면은 그랬을 때는 너희들이 각각이 미분한 값이 누구의 속도, 그러니까 미분한 거는 무조건 속도야. 속도 아니면 변화율이라고. 미분한 거는 속도 아니면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누구 건지만 알면 돼. 그럼 누구 건지는 항상 이 주어진 길이를 누가 지나왔느냐, 얘가 누구냐, 그것만 따지면 돼. 이 길이가 그림자니까 요걸 미분하면 그림자 길이 변화율 나오고, 요거는 사람이 움직인 거리니까 요걸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는 거. 이런 식이지. 그렇게만 잘 생각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미분 끝났다. 그래서 이제 미분 다 배웠으니까. 야, 그래서 자기가 근데 뭐 나랑 하면서 여기 미분 쪽에 뭐 다 이해했으면 좋은데, 그래도 다 이해 못했더라도 어쨌든 나중에 이제 또 하니까 자기가 뭐가 있는지랑 이런 것들만 다 파악하고 미분하는 법만 알고 극대흡수가 뭔지만 알아도 나중에 공부할 때 우리가 훨씬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따가 이제 적분할 테니까, 적분은 미분보다 오늘 배울 거 훨씬 쉬우니까 그래서 적분할 테니까 좀 쉬었다가 오늘 해보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올 때 거기 연습 문제랑 좀 해오고,
해볼까? 그래서 미분은 이제 끝났고 자 수업 이제 4번밖에 안 남았구나. 그래서 이제 적분은 건데 일단은 이제 그 적분은 이제 부정적분이라는 거하고 단원 제목을 보면 정적분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둘이 완전 이제 다른 놈이야. 완전 다른 놈이고 사실상 이제 수능 시험에서 이제 가장 어렵게 나오는 거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정적분하고 우리 저번 시간까지 했던 도함수 활용 있잖아. 그 활용 중에서도 우리 그래프 그려서 뭐 찾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엮여가지고 이제 최고 어려운 것들이 저기서 이제 다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오늘 할 부정적분은 수능 시험이나 이런 데는 솔직히 단독으로 안 나오고 그냥 단순히 정적분을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거 뭐 이렇게 이제 생각 적분법이 뭔지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쉬울 거고 저 정적분 할 때 약간 어려울 건데 그래도 그 미분 처음 하는 것보다 쉬울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적분은 뭐야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었잖아. 그 함수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미분을 했잖아. 미분을 해서 미분법 써서 미분하면은 f'x가 구해졌지. 그래서 도함수가 우리가 만들어졌지. 도함수가 뭐예요? 도함수가 이제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 우리가 이렇게 찾았잖아. 그런데 이제 적분은 뭐냐? 바로 요거를 거꾸로 해서 이걸 거꾸로 하는 게 적분이야. 즉 도함수를 가지고 원래 함수를 찾아내는 거. 이게 이제 적분인 거야.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얘는 그러면 이제 얘를 기준으로 fx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얘가 이제 fx 미분하면 f'x가 됐고 얘를 적분하면 저건데 얘를 기준으로 그러면 뭐라고 하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인테그랄 fx dx 이렇게 쓰고 요 놈의 이름이 바로 요 단원의 이름이 부정적분. 그리고 요 놈이 뭐 원시 함수라고 그냥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저 미분 기준으로는 함수 미분하면 도함수가 됐잖아. 도함수 적분하면 함수가 되는 건데 이제 저걸 도함수로 안 보고 저거를 기준이 되는 얘를 원래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하면은 부정적분이라는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렇게 쓴다고. 그리고 원시 함수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인테그랄이라고 하고 요거는 S자 길게 늘려서 쓴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얘하고가 필요한데 얘는 있잖아. 우리 아까 방금도 썼었던 우리 미분한다고 할 때 d, dx 이렇게 달았었잖아. 그치? 요 dx가 저 dx야. 그건 똑같은 놈이야. 그리고 요 인테그랄은 뭔 뜻이냐면 더하는 거야. 더하는 거. 저 인테그랄은 더하는 건데 저게 이제 정확한 의미랑 이런 거는 너희들이 또 시그마랑 이런 걸 배워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다시 할 때 뭐 그 사실 의미는 몰라도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알면은 정적분한테 좀 편하니까 그때 그 시점에 우리가 시그마를 나갈 수 있는 시그마를 나가면은 먼저 나갔으면 얘기해주고 어쨌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러면 얘가 어쨌든 이름이 부정적분이야. 부정적분. 그럼 얘는 뭐냐? 이 fx라는 애가 적분된 결과인 거야. 적분된 결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를 미분하면은 이렇게 됐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은 얘 큰 fx를 미분한 게 작은 fx가 됐다 하면은 얘는 이제 큰 fx인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너희들이 이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얘를 붙여야 돼. 이거를 적분상수라고 하는데 얘를 왜 붙여야 되냐면 이제 생각을 해봐. 우리가 EX가 뭘 미분한 건지 생각을 해보면 X제곱을 미분한 게 EX잖아.
하지만 x제곱 플러스 1을 미분해도 2x고 x제곱 플러스 뭐 50을 미분해도 2x잖아. 그치? 요게 한 개지만 이게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적분상수를 이렇게 붙이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저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아줘야 되는 게 우리가 도함수를 구할 때는 저 f'x는 우리가 정의가 있었어. 왜냐면 f'x가 뭐냐 너희들한테 물어보면은 너희들은 f'x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요거의 극한값이다. 요 우리가 원래 도함수라는 거는 fx라는 함수가 주어지면 여기다 집어넣어서 극한값을 구해야 도함수가 나오는 거라.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매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미분법을 쓴 거지. 간략하게 n 앞으로 빼가지고 이렇게 쓴 거잖아. 그런데 얘는 그래서 이게 정의가 명확하게 있어. 그런데 이 부정적분 있죠. 적분을 한다는 거. 얘는 이런 식으로 된 정의가 없어. 얘는 식으로 된 정의가 없고 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방금 EX가 뭐가 미분이 된 거냐 생각해서 머릿속에 떠올리면 X제곱이랑 뭐 이런 것들 생각이 났잖아. 이런 식으로 그냥 찾아내는 거야. 적분은 그냥 그 결과치를 보고 그 식을 보고 아 얘가 뭐가 미분된 거지? 이렇게 하고 찾아내는 거라서 얘는 이렇게 미분처럼 딱 정의된 이런 식이 없어. 그냥 찾아내는 거야. 그냥 그래서 미분을 그냥 역연산을 해가지고 그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미분은 이제 우리가 다항 함수면 웬만한 건 다 미분이 됐잖아. 너희들 다 시킬 수 있지만 적분은 안 되는 게 엄청 많아. 적분은 그러니까 사실상 되는 게 특이한 거야. 적분은 원래 잘 안 돼. 적분은 왜냐면 우리가 그 결과치를 뭘 미분한 건지를 찾아낼 수 없는 식은 그냥 못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얘는 따로 정의 같은 게 없어. 그냥 이게 정의야. 그냥 이렇게밖에 못 써. 왜냐면 이런 정의식이 없는 거야. 적분은 그냥 거꾸로 그냥 찾아내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래서 개념도 간단하고 개념이 뭐 별거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매번 이제 찾아낸 어쨌든 거꾸로 해본 연산은 이제 이런 거지. 우리가 미분을 거꾸로 생각했을 때 얘를 적분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요거 왜냐면 이제 요거 미분해 보면 이게 x의 n제곱 되잖아. 그렇지? 요거 미분하면은 얘가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다. 그리고 요거 잊지 말고 요게 지금 오늘이랑 다음 시간에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올 때는 이거 무조건 달고 나오거든. 근데 이게 언제부터 안 달기 시작하면 정적분에는 이게 없어.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너희들이 이게 습관을 들어놔야 정적분 때는 계속 안 달 거거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거 부정적분해서도 안 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걸 연습을 해야 돼. 그리고 딴 것들은 이제 그냥 뭐 문제를 풀면 되는데 야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거기 정적분 계산식 이제 거기 부정적분의 계산 큰 2번 있고 지금 내 1번에 나온 식을 알려줬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게 있을 거거든? 그럼 이거는 오타가 아니고 1은 잘 안 써. 그러니까 1은 잘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써.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x 플러스 c겠지. 이거 적분한 게 1이니까. 그치? 그래서 1은 잘 안 쓴다는 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엄청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이제 적분하는 거에 이제 뭐 문제가 없고 이걸 적분한다. 그러면은 4분의 1에 x의 4제곱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2x 제곱 플러스 4다. 요거 적분해라. 그러면은 3분의 2에 x 세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다시 요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저기다 지수에다 1 더해서 나누고 지수 하나 얹어주고. 근데 뭐 그걸 외운다기보다 써놓고 그냥 눈으로 미분하면 돼. 그치? 미분해서 그냥 맞는지 확인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제 너희들 기억을 할 거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의 세제곱. 물론 이제 이거는 전개시켜도 되긴 하지.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하면은 4분의 1에 2x 플러스 1에 4제곱 한 다음에 안에 거 미분하면 2가 나오니까 2분의 1로 나눠줘야 돼. 왜냐면 우리가 이거 미분할 때 4 빠지고 2x 플러스 1에 세제곱 한 다음에 속미분을 해서 곱했었잖아. 그러니까 적분에서는 거꾸로 안에 거 미분했을 때 나눠야 되거든. 이거 이해 가니? 이거 우리가 그 x 플러스 우리가 이제 막 이렇게 x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이거 미분해라 그러면은 하고 요 안에 거 미분해서 곱했었잖아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지. 근데 이것도 이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진짜는 내가 방금 얘 미분했잖아. 이게. 근데 적분에서는 만약에 똑같이 요런 게 있다. 요거를 6분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5분의 1에 x제곱 플러스 2에 5제곱 하고 안에 거 미분하면 2x니까 2x분의 1 플러스 c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왜냐면은 이거 미분하면 이거 절대 안 나와. 왜냐면 우리 미분할 때 두 식이 곱해져 있는 식이지.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쓰고 앞에 거 쓰고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미분이 돼야 돼갖고 이거 미분하면 안 나와 얘가. 얘는 나와. 근데 얘는 안 나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안에 거 미분했을 때 상수항이면은 이렇게 나눠서 적분하면 돼. 근데 안에 거를 미분했을 때 다항식이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분이 안 돼. 얘는 내가 아까 그래서 얘기했죠. 적분은 이런 식이야. 이렇게 미분처럼 공식화되지가 않고 그냥 얘는 미분을 이 거꾸로 해봤더니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미분하는 방법은 이거는 전개시킬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전개시켜서 해야 되는 거고 저 묶인 상태에서 여기가 이렇게 다항식이 나와버리면은 이런 식으로 미분이 안 된다. 왜냐면 미분법 자체가 근데 미분법도 우리가 고배 미분법을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쓰고 사실 그거 한 게 그 미분계수 그 아까 정의식에다가 극한값식에다 넣었더니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애초에 식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다항식이 들어갔을 때는 적분이 안 된다. 무조건 전개시켜야 된다. 이거 기억해 놓고. 하지만 여기 안에가 미분했을 때 이렇게 상수가 나오면 이런 거는 된다. 이렇게 알아주고 이렇게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 상수가 나올 때랑 안 될 때. 적분은 원래 그래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미분한 식 거꾸로 찾아낸 거라서 그렇게만 알아주면 뭐 될 것 같다. 그래서 463번을 보자. 야, 근데 이제 너희들이 이 식의 의미를 이제 잘 생각해야 돼. 요거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가 이렇게 썼잖아. 근데 내가 처음에 뭘 써고 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은 얘를 미분한 게 요거일 때 쓸 수 있는 거지. 이거 미분한 게 요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야. 요거를 미분한 게 얘가 돼야지.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지금 이 전체를 미분을 내가 하면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걸 미분하면 인테그랄 dx가 없어지고 fx는 2x-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걸 미분해서 이제 인테그랄하고 dx하고를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오른쪽도 미분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렇지? 근데 요거를 할 때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은 너희들이 조금 힘든 게 뭐냐면 거기 그러니까 468번을 한번 볼까? 468번이랑 469번이 있어. 요거 두 개만 구분하면 되는데 여기 지금 인테그랄하고 2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이 있고 b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가 있어.
그러면은 너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걸 이제 여기서 이게 이제 이렇게 있어. 근데 그 앞에 뭐를 해놨냐면 d dx. 내가 이게 무슨 뜻이야? d dx는 프라임이랑 똑같은 거랬지. 미분했던 뜻이야 저게. 미분하는 저게 이제 미분해 이거에 그럼 미분을 시키면 요걸 미분시키면 인테그랄 dx가 없어져서 이렇게 되고 결국은 얘하고 아까 문제랑 좀 다른 거지. 아까는 저 앞에 d dx가 없었으니까 내가 이제 양쪽을 다 미분을 시킨 거고, 그치? 하지만 얘는 앞에 d dx가 달렸으니까 사실 저 인테그랄 dx가 없는 거랑 똑같은 식인 거지. 알겠지? 그거 이해가지? 그래서 이제 양쪽 개수 비교를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469번이 469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 fx